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소비자가 바라보는 경기가 석 달 연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5.9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 95.7포인트로 저점을 보인 뒤 5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5월부터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항목별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전망이 9포인트 급등한 106포인트를 기록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 본부장이 경제통상 관련 인사 20여 명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대상에는 한일 정부의 서한을 보낸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전미제조업협회 등 업계는 물론이고 헤리티지 재단과 전략분재연구소 같은 싱크탱크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 평등 원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관영 언론 성격의 환구시보는 미중 간 두 나라 사이에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강료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강료회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금요일인 다음 달 2일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의견 공모 마감 후 세 번째 강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지지선이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원인은 굳이 따지자면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유럽 쪽 ECB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이 좀 신중해야 된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언급이 있었고 한마디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기존 입장이 좀 되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번복이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당장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 즉 고려만 한다라는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과는 다른 입장인 겁니다. 글로벌 시장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 이 이슈로 전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자면 유럽이나 미국 쪽보다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은 역시나 더 좋지 않습니다. 울고 싶은데 뭐 뺨 때린 격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변동성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지쳐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기존 상존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뭐 고위급 회담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중국의 평등함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쉽게 해결이 되기 어려운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떨어져 있고요. 일본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지금 상정을 했다. 다음 달 2일이다라는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 상황 진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약세고요.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는 일부 종목들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뭐 기초 체력이 강한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마저도 지금 오늘장에서는 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장인데 마무리가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슈 정리해보면서 시장 상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보실 텐데 코스피 지수가 2060선 지금 부근까지 빠져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지금 저점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중에 2060선도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V자 모양이지만 저 V자 모양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장중에 2065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등을 살짝 벗어난 것뿐이지 이렇다 할 뭐 반등의 모멘텀조차도 없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이 사주긴 하는데 매수 물량이 점점 외국인들도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개인도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쉽사리 접근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개인들이 기존 같으면 저점 매수다 하고 대량 매수에 들어왔겠지만 일단 시장 상황의 분위기가 영 녹록치 않다 보니 개인들도 쉽사리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투매에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기관 252억 원 파는데 다행히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사주고요. 투신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빠지고 SK하이닉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상승과 하락폭이 크진 않고요. 현대차가 13만 원대는 그래도 지지를 받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어제도 급등 흐름 가져가고 오늘도 시장 상황을 또 거스르네요.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24만 6,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4위, 5위에 나란히 랭크가 되면서 오랜만에 시총 5위 안에 현대차 그룹주가 두 종목이 포진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그리고 신한지주 포스코 지금 내리고 있고요. 셀트리온 네이버 올라가는데 핀테크 최근에 지금 두드러지게 지금 두각을 보이고 있는 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14만 원까지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장중고점 14만 2천 원대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지금 한 35%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한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SK텔레콤부터 KB금융까지 빠지는데 LG생건이 무려 6% 가까이 빠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이 이렇게까지 지금 빠지는 모습들을 보기가 좀 힘든데 오늘 급락세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국전력은 올라가고 있고 오늘 그나마 좀 괜찮은 운송장비 업종 같은 현대기아차 그룹주인 기아차 시총 17위 지금 레크되어 있는데 0.69%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이 시총 15위에서도 밀려서 16위까지 내려간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한때 시총 3위였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1포인트입니다. 640선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어제도 장중에 1.8%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어제는 V자 모양으로 조금은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런 움직임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저점 지금 1차 지지선 이탈을 했습니다. 1.64% 하락입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양매도 나옵니다. 지금 개인만 454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올라가는데 상승폭 크지 않고요. 시총 상위주들 잘 보시면 코스닥이 왜 이렇게 빠지는데 답이 딱 나옵니다. CJ-ENM 전저점 또 이탈합니다. 16만 5천 원까지 깨지면서 17만 원 버티던 CJ-ENM이 한번 무너지니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 신라젠 역시 5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가다가 4만 5천 원대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고요. 헬릭스미스도 그동안에 올라간 부분 많이 반납을 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KMW, 5G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요. 실적 기반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SK머티리얼즈 오늘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SFA, 제넥신, 고영까지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시총순위 많이 내려간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84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원 60전 올라가면서 1180원 뚫고 올라가서는 또 무섭게 위쪽으로 우상향, 방향 튼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 관련 속보들입니다. 현대위아가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299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46.6%인데 지금 잘 나왔다라고 그냥 단순 표기상은 볼 수 있지만 현대위아가 2%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이유는 컨셉 미달입니다. 5.1% 컨셉 미달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측한 증권사 컨셉은 315억 원인데 5.1%가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오늘 고점에서 다시 52,500원부터 지금 고점 대비 한 5%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부동산 주택 경기 전망 지수가 10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뭐 지금 근래 들어서 가장 높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일단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상당히 약화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한국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 저성장 기조가 완연한 게 아니냐. 그밖에 안전한 담보를 원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한다라는 관점 쪽에 시장이 계속 눈길을 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증시 자금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주식 대기성 자금이 고객 예탁금이 24조 원대로 7월 초 대비해서 12%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쪽에서 주식시장 안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역력히 드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신용융자 잔액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부진하다고 얘기하고 또 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최근에 코스닥의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5조 4천억대로 다시 약간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락을 오히려 신용 매수가 늘어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절대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코스닥의 어떤 신용잔고 압박들은 과거 작년 10월달 같은처럼 오히려 그 정도 수준까지 육박을 시도를 하면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일단 눈여겨보시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MMF 같은 경우 특히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머니마켓 펀드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120조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시 입출금식 쪽에서 상대적으로 언제든지 돈은 빼서 움직이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르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채권 같은 경우도 연내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강세로 가고 있고요. 채권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3년물 국고채 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더 높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듯이 금 가격입니다. 이 국제금 시세가 2016년도 이후 강세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온스당 1,400달러까지 안착을 한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글로벌 통화 정책도 완화가 된다. 게다가 원화 약세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보다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인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는 어떤 기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 게 배당주죠. 배당주 같은 경우 전통적인 저희가 배당주로 알려져 있는 통신 유틸리티, 정유주 외에 최근에는 금융주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주가는 소외를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 수익률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고배당주 관련돼서 한 시가 배당률 5%대 넘는 금융주들이 탄생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관심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배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실적 흐름들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이처럼 어떤 증시 주변 자금들이 일단 이탈하는 경향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돈 갈 곳이 애매하다 보니까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좀 잘 봐야 된다. 뭐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는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이제 뭐 자동차 업종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업종 자체? 네, 현대차, 기아차 실적 좋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어떤 시장에서 섹터로 봤었을 때는 가장 부각이 많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앞서 만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았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그나마 어떤 버팀목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상반기 실적을 나왔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도 조금 이어진다고 봤었을 때 순이익이 한 3조 9천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4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28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비싸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그래도 염두할 부분들이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더 늘었다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시장 기조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들이 미국도 중국도 별로 안 좋은데 그나마 미국 쪽에서 선전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출하량 같은 경우 현대차가 14%, 기아차가 17%, 6월 달에 늘었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각을 받는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6월 기준으로 현대차가 28%, 기아차가 12% 하락하는 출하량 추이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은 여전히 숙제고 도전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그래도 잘하는 시장 가서 잘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합산으로 한 7.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 한 2015년, 16년도에 8%대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하반기에 도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나가는 팰리세이드라든가 어떤 텔룰라이드의 판매 기조를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시장의 우려도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탄력을 못 보인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게 아니냐 그런 관점 쪽에서 하반기도 무조건 장밋빛으로 보기가 힘들다라는 쪽이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라인업을 계속 보강시켜야 된다는 숙제가 있고요. 또 하나 파업이죠. 아마 다음 주 29일과 30일 가게 되면 노조가 파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쟁점이 정년 연장이랍니다. 조금 약간 아무래도 이기주의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까지 팰리세이드 관련된 증산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노조에 관련된 시각들이 그렇게 썩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쪽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만약에 이 파업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점 매수로 대응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 실적과 관련된 변수들도 한번 점검을 해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인건비 이슈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GDP 지난주에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2, 4분기 GDP 발표되는데 쇼크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쇼크는 아닌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7분기 만에 최대의 개선폭이라고 하는데 이거 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석 달 전 1분기와 비교한 겁니다. 예. 1분기가 마이너스 0.4% 역성장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보다 더 나아지면 정말 디프레이션이라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겪기 힘든 공황을 좀 겪어야 되는데 일단은 재정이 할 일을 다 했다. 1분기 성적표를 받고서 네. 깜짝 놀란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투입을 했다. 상반기 내 재정 집행률이 거의 68%,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얘기는 쓸 돈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2분기 성적표가 석 달 전에 비해서 1.1% 성장을 했는데 그 내역을 좀 보게 되면 전기 대비해서 소비, 투자, 수출 다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내역을 좀 보게 되면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1.3% 정부의 기여도예요, 성장률에. 다 올렸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정부가. 민간은 오히려 까먹었고요. 0.2%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총소득, 실질 총소득 GNI는 마이너스 0.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얘기는 1분기 워낙 안 좋았던 데에 대한 기저효과 플러스 정부가 정말로 이 경기 하강 국면을 막겠다는 안간 힘이 좀 보여줬던 대목. 특히나 이제 4월 말은 당시에는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추경을 편성할 만큼 이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화재며 내수 경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더 쓰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집행된 금액들이 워낙에 컸고 그 부분으로 급한 불은 껐다라고 이제 소방수 역할은 잘했다라는 얘기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2.2%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앞에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현상을 보자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낮춘 거는 2.4에서 2.5. 전 기관을 통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금 한 번 낮춰서 2.2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만을 놓고 보면 하반기에 2.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성장률만 2.4% 나와야 해요. 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에 2.4%가 과연 가능하냐? 예.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역시 일본의 이슈입니다. 지금 일본은 화이트 국가에서 지금 제외할 타이밍만을 엿보고 있어요. 네. 뭐 8월 초냐 아니면 뭐 아베가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이냐 이 타이밍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만큼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시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경기가 2017년 고점으로 3.1%를 고점으로 지금 지난해 2.7, 올해 뭐 한은의 예상이 맞다면 2.2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추경도 지금 얼마 안 돼요. 이게 6조 7천억 원인데 차라리 물 건너가고 새로 한 20조 가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아예 어차피 재정이 지금 이렇게 불안할 때는 경기가 불안할 때는 재정을 좀 확 몰아주는 효과가 좀 네. 필요한데 그런 과감한 결단 없이는 굉장히 2%를 방어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장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특히나 이제 어제 정부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예. 그럼 세금 어떤 정도로 쓸 거냐? 이게 뭐 국민 생활에도 관계가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는 그쵸. 되는데 지금까지는 법인세, 소득세 다 올려왔어요. 부동산 관련 세제까지 다 올려왔습니다. 현 정부 네.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용을 좀 보니까 대기업의 투자한 데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한 데를 조금 놀려주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감세가 진행이 된 거죠. 감세로 전환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예. 근데 이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 정부가 지금 고소득자 3억 6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또 세금을 좀 올리겠다. 여기서 한 1,000억 원 정도 여력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공제액은 한 5천억 정도 깎아주고 근데 그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유인할 만큼 큰 메리트가 있느냐.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계속해서 부동산은 잡자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또 상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도 상가주택을 동시 겸용하고 있는 것의 경우에는 세제를 분명히 발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수출도 그렇고요. 또 투자도 그렇고요. 과연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오늘 뭐 헤드라인 기사 뽑아낸 부분을 보니까 1주택자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좀 하겠다. 그리고 감세는 대기업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뭐 논평도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분명히 경기가 안 좋으면 돈 풀어서 좀 어느 정도 재정을 지출을 해준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 부분을 확 꺾어버렸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 증시 하락폭은 크진 예. 않아요. 근데 전부 파란불입니다. 그쵸. 이 이면에 이제 유럽이 또 악재를 보태고 있어요. 예. 사실 그 팩트 내용만을 보게 되면 외신 내용과 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쪽인가? 그쵸. 이런 쪽에 이제 무게감이 실리는데 아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이와는 좀 반대예요. 제조업 지표가 조금 좋아지니까 이 타이밍이 점점점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미국이 먼저 내릴 거냐 일부 유럽 국가 가운데 터키의 경우에는 4%포인트 넘게 금리를 낮췄습니다. 낮춘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미국이 과연 먼저 내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7월 말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파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선 반영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내려버렸다라고 하면 파급이 커요. 근데 내린 거에서 그때 내렸다라고 해서 시장 반응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선 반영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유럽도 지금 뭐 브렉시트 지금 영국의 문제가 또 새로 신임 총리의 이 강경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노딜 브렉시트라는 건 영국만 당하는 게 아니라 유로존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타이밍의 문제일 뿐 분명히 경기 인하, 경기 부양 쪽으로 지금 돌아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그러나 시장은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선행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전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이 조금은 좀 민감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진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시장이. 아까 뭐 영국 얘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짚어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제 투표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후임이 된 거잖아요. 메이 총리. 이분이 근데 트럼프 같은 분이에요. 미국의 맞아 영국의 트럼프라고 네, 불리고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예. 어쨌든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는 취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게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정책을 어떻게 이끌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예. 가이던스를 줘야 되는데 이유와는 첨예하게 맞붙어서 굉장히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신임 내각 구성하는 걸 좀 보게 되면 다 이제 우호적 강경파를 자기 이제 구매에 맞는 사람들을 좀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EU도 그렇고요. 이게 노딜 브렉시트라는 거는 베스트, 최악의 월스트 시나리오예요. 예. 월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영국 경제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둔화되고 이를 이유로 지금 또 한 번 세계 경제 전망치가 낮아져요. IMF가 이번 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미국과 중국 간 보호무역주의가 길어지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며 이런 걸 반영한 거예요. 여기 브렉시트도 약간은 들어가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가 더 더해지면 더 낮춰진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3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예. 뭐 아이러니하게 G2 국가 가운데 지금 선진국인 미국만 제외하고 신흥 국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런 충격 쇼크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건 신흥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시장, 이 신흥 국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글로벌 불확실성을 하반기에 가장 키울 수 있는 대목.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3, 4년 이상 걸리겠지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를 찾아가게 하느냐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네. 완전히 지금은 새로운 주장이 나타나면서 또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하반기 금융시장에 이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우리가 많이 답습을 해왔는데 영국발 불확실성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영국도 신경을 이제 써야 되고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완전히 다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웩도독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 기사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FOMC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나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인하를 안 하거나 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예. 지금 다 지뢰밭이에요. 북한까지 지금 보태고 있습니다. 미사일 쏘고. 탄도 미사일까지 쏘고 있어요.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예. 이렇게 지금 그 한국과 그리고 이제 이 일본 간 무역 전쟁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테스트 배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라도 좀 중재를 나서주면 좋은데 청구장만 넘기고 갔어요. 정말 미국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댈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수가 좋든가 기업 실적이 좋든가 예. 경기가 좋든가 수출이 좋든가 한 개라도 호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저는 시장이 잘 견딘다는 생각이에요. 빠지긴 오히려. 빠졌지만 왜냐하면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이 먼저 내려주면 한국은행도 따라서 다 한 번 정도 더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외에 지금 그리고 뭐 일부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 외에는 지금 전혀 지금 움직일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실적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반도체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감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 2억 기업들이 감산을 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지만 이건 출혈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당연히 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이 갭을 메꾸는 이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시장만 단계적으로 점점 이 저점을 낮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벨트를 꽉 쥐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시장이 안정될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이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못한 여러 가지 뭐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글로벌 증시 상황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시장 상황도 점검하고요. 종목 짚어보고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